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오겠다고? 박정희는 결혼식장에서 신부 김서희의 뺨을 톡톡 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향했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27살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늘 서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준혁과의 결혼식이니까요. 하지만 시모 박정희는 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서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하객석을 힐끔거리며 혀를 차더니 대놓고 말했거든요. 친정 쪽 하객이 겨우 이것밖에 안 와. 박정희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이렇게 초라하면 어떡해.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랑 측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신부 측 하객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서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친정아버지 김태호였습니다. 김태호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54살의 그는 검은색 정장의 조용한 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박정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의 손을 잡더니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시집 와서는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행동해야 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가 갑자기 부잣집 며느리가 됐다고 해서 건방지게 굴면 안 돼. 알겠지?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고 신랑 측 하객들은 오히려 박정희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죠. 박정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준혁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런 집안 딸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하지만 애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김태호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주먹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욕을 당한 신부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태호 54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호그룹의 회장이었어요. 다만 딸 서희에게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 아빠로만 알려져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김태호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남들보다 10배는 더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서희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성실한 회사원 아빠라고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 자립하려고 했고 준혁과 만나서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배려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태호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박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박정희가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원이에요. 서희가 조용히 대답했죠. 회사원? 박정희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떤 회사인데? 그냥 작은 회사예요. 서희의 대답에 박정희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역시나 그렇구나. 박정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기철산업 대표거든. 직원이 200명도 넘는 회사야. 그런데 신부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니. 격이 안 맞네. 하객들 사이에서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정희의 말에 동조했고 신부 측 하객들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김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철산업이라니.
그 회사가 바로 자신의 계열사 중 하나였거든요. 박기철이 김태호의 부하였던 셈이죠. 하지만 박기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박기철의 기철산업은 태호그룹의 하청업체였습니다. 태호그룹에서 일감을 받아 운영되는 회사였거든요. 만약 김태호가 마음만 먹으면 기철산업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이유가 없었죠. 박정희는 계속해서 서희를 모욕했습니다. 얘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 때는 조심해야 해.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티 내면 안 돼. 특히 우리 남편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하고. 김태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딸이 당하는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오면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식이 시작되고 나서도 박정희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에도 틈만 나면 서희를 깎아내렸거든요. 마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님,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한 하객이 박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뭐리요? 박정희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집안이 문제죠. 가난한 데서 자라서 예의범절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서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만큼은 참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정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신부 아버지도 참 안 됐어요. 박정희가 다른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은 했을 텐데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게 됐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요?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겠어요. 이 말을 들은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까지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김태호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박기철이 나타났습니다. 기철 산업의 대표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신부 아버지와 인사는 나눴어? 박정희에게 물었죠. 응, 나눴어. 그런데 정말 평범한 분이시더라. 박정희가 대답했어요. 박기철이 김태호를 찾아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철입니다. 김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죠.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기철이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태호의 짧은 대답에 박기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김태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박기철은 속으로 우쭐해했죠.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구나. 나처럼 사업하는 사람과는 격이 다르지. 저는 기철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박기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도 200명이 넘고 매출도 꽤 괜찮은 편이죠. 그렇습니까? 김태호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박기철은 김태호의 반응이 시시해서 좀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들으면 좀 더 놀라거나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김태호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기철 산업이 자신의 계열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기철이 매달 올리는 보고서도 다 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돈어른도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기철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김태호는 그 명함을 받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신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박정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서희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얘야,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확실히 해두고 싶은 말이 있어. 서희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니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정희가 꺼낸 말은 정도가 심했어요.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박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출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해. 특히 남편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하고. 준혁이 옆에서 어머니라고 말렸지만 박정희는 계속했어요.
준혁아, 너도 들어. 아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해.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게 티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알겠지? 서희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준혁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준혁이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해. 앞으로 조심하자.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김태호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김태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수야. 나 김태호야. 응, 잘 지내고 있어. 아, 별일은 아니고 기철산업이라는 회사 알아? 우리 하청업체 중 하나인데. 김태호는 태호그룹의 구매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정수 이사는 김태호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기철산업 말이야. 내일부터 거래를 중단하면 어떨까? 김태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 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야. 김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래를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다른 업체를 알아보자. 이정수는 김태호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수가 대답했어요. 다른 하청업체들에게도 통보할까요? 응, 그렇게 해줘. 기철산업과는 완전히 거래를 끊는 거야. 전화를 끊은 김태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기철과 박정희가 자신의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박정희는 여전히 서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얘야, 울지 마.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집에서 살려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도. 이제 부잣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김태호는 박정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라. 과연 누가 더 부자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깨닫게 될 거고.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기철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기철산업의 대표로서 바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영업팀장이 박기철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태호그룹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박기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호그룹은 기철산업의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태호그룹에서 나오는 일감이었거든요. 만약 태호그룹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유가 뭐래? 박기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 사정으로 거래를 정리한다고만 하더군요. 영업팀장의 대답에 박기철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기철은 급하게 태호그룹 구매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박기철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호그룹과 거래하던 다른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기철산업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박기철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이번 달 급여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리팀장이 박기철에게 보고했어요. 당장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했죠. 박기철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직원 200명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한편 김태호는 회사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기철산업 관련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거래업체들에게 통보했고 앞으로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김태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는 이미 선정했나요?
네, 조건이 더 좋은 업체로 계약했습니다.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당한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가난한 집 딸이라는 말, 격이 안 맞는다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서희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요. 서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계속 그러시고 아빠까지 무시하시고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김태호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희야, 걱정하지 마. 김태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조금만 참아. 아빠를 믿어도 돼.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박기철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거든요. 회사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여보,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박정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회사 이야기가 나오더라. 박기철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갑자기 모든 거래처가 우리와 거래를 끊었어. 박기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특히 태호그룹에서 먼저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고 다른 업체들도 따라서 끊어버렸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박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그룹이라면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갑자기 거래를 끊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박기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배후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기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돈이 바로 태호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결혼식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몰랐고요. 한편 김태호는 서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시댁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서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아버지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화를 낸다고? 김태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화를 내는데? 자기 회사가 망하는 건 저 때문이라면서요. 가난한 집 딸이 들어와서 집안에 재수가 없어졌다고 그러세요. 김태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정희가 아직도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심지어 남편 회사가 망하는 것까지 딸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서희야, 절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김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전혀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를 믿으면 돼. 김태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곧 직접 보여줄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김태호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기철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태호그룹에 와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해.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알리지 마. 그냥 구매 담당 임원이라고만 하고. 비서는 조금 의아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김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박기철과 직접 만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박기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자신이 무시했던 사돈이 바로 태호그룹의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김태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당한 모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박기철은 태호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당했겠지만 지금은 거의 구걸하러 온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박기철은 접수처에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층에 있는 구매 담당 임원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회사의 운명이 이 만남에 달려 있었거든요. 회장실 앞에 도착한 박기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박기철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박기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사돈 김태호였거든요. 어떻게 사돈 어른이 여기에? 박기철이 말을 더듬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철 대표님. 김태호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것이 많으니까요. 김태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겸손한 일반 직장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사돈 어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기철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계시는 거죠? 김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가 제 회사니까요. 제 회사라고요? 박기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는 태호그룹의 회장입니다. 김태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있었죠. 딸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요. 박기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돈이 바로 태호그룹의 회장이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면 기철산업과의 거래 중단도 회장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에서 제 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하시면서 뺨까지 톡톡 치셨던 일 말이에요. 박기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결혼식에서 부인 박정희가 신부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도 김태호를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무시했던 것도 기억났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기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김태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용서요? 김태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 대표님 부인이 제 딸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녹음도 해뒀거든요. 박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김태호가 박정희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박기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잘못 교육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만 고생합니다. 김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대표님, 가난이 죄인가요? 제가 딸을 평범하게 키운 게 잘못인가요?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옳은가요? 김태호의 질문에 박기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부인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기철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집사람도 제가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김태호는 박기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박기철에게는 영원같이 느껴졌어요. 회사의 운명이 김태호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거든요. 박 대표님,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김태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박기철은 귀를 쫑긋 세웠죠. 무슨 조건이든 들어주겠다는 각오였거든요. 첫째, 부인께서 제 딸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한 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약속하세요. 둘째, 가난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김태호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셔야 해요. 셋째, 제 딸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가난한 집 딸이라는 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며느리로 대해주세요. 박기철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조건을 다 지키겠습니다.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김태호는 박기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박정희의 태도 변화였거든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와서 제 딸에게 직접 사과하시면 그때 거래 재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기철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박기철과 박정희는 김태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정희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우리가 사돈 집에 가야 하는 거야? 가서 알게 될 거야. 박기철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야. 박정희는 영문을 모른 채 따라갔죠. 김태호의 집에 도착한 박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저택이었거든요.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서희야, 시어머니가 사과하러 오셨어. 김태호가 딸을 부르며 말했어요. 서희는 눈을 빨갛게 우른 상태로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서희야, 정말 미안해. 박정희가 서희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희의 따뜻한 마음이 박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김태호는 이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철산업과의 거래를 재개했어요. 몇 달 후 박정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희를 진심으로 딸처럼 아꼈고 가난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일도 없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겸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감동적인 결말이었죠. 여러분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부와 성공은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